네, 저희가 노래 한 곡을 준비를 했는데 이 초등학생들도 다 따라 불렀던 그 노래입니다. 지난해 정말 많은 인기를 끌었던 곡이죠. 자, 이 노래 아마 모든 분들이 좀 귀에 익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리더인 비아이가 마약 의혹에 휩싸여서 그룹을 탈퇴했습니다. 3년 전에 마약류의 일종인 애를 구해달라는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지금 상당히 파장이 일고 있는 거죠. 예,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쉽게 말해서 그 당시 내용을 카톡을 보면요. 네. 어떻게 공개가 됐냐면은 모 연예 프로그램에서 네. 그 당시에 카톡 내용을 어떻게 입수를 해서 예. 공개를 했어요. 2016년도 8월 달에 그 이 비아이란 분이 자꾸 좀 힘들다. 네. 마약을 구해달라. 근데 마약 중에 제일 좋은 게 LSD다. 그걸 한번 구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서 전달을 했다는 얘기가 맨 처음에 나옵니다. 전달한 장소는 바로 숙소 앞이고요. 네. 근데 이후에 전달을 했다는 그 분이 진술을 번복해요. 예. 나는 그 의견만 물어봤을 뿐이지 전달해 준 적이 전혀 없는 거다. 그 이후에 이제 비아이가 변호사하고 대동해서 자기는 마약을 생각은 해봤지만 구입해서 복용한 적이 없다. 네. 그런 식으로 진술을 해서 결론적으로 검사도 못하고 이렇게 사건이 종결이 됐던 내용입니다. 예. 근데 이 지금 대화에 나오고 있는 L이라는 것이 코카인 같은 이런 기존의 마약보다도 좀 더 환각성이 더 이렇게 좀 강하다면서요? LSD라고 하죠. 예. LSD라는 게 이제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마약들보다는 좀 환각성이 강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격도 비싸고 구하기도 쉽지 않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이런 과정들 대화를 봤을 때 네. BI가 마약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다만 이제 그때 수사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당시에 예. 뭐 저 BI 소환해가지고 수사해봤고 마약 검사했는데 마약 안 했네? 라고 만약 그렇게 된 거면 뭐 카카오톡으로 물어본 것만 가지고 죄를 물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조사도 안 하고 소환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마약 검사도 안 했기 때문에 이거 당시에 경찰이 알면서도 덮은 거 아니야? 예. 알면서까지보다는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덮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 거죠 지금. 네. 근데 지금 이 진술을 했던 BI하고 대화를 나눴던 A씨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진술을 번복했잖아요. 네. 근데 그 진술을 번복한 내용만 믿고 또 추가로 더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좀 의문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실 조서를 봐야 돼요. 예. 진술을 번복하게 된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를 좀 묻거든요. 왜 너 번복을 했니? 누굴 덮어주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당시에 어떤 진술이 어떤 형태로 번복이 됐고 네네. 그리고 번복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가 되는지 저희가 조서를 보지 못해서 네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조금 경찰의 소극적 대응에 아쉬운 측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경찰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 모든 경찰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연예인이 나왔다는 거는 이건 경찰 입장에서 엄청나게 큰 건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연예인 마약 사건이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고 그거 사실 인지해서 수사해서 수사 결과는 그 제대로 수사가 돼서 그게 하게 되면 그 경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찰 내부에서도 승진 같은 데서 좋은 점수를 받기 마련이거든요. 연예인이 관련된 대규모 마약 사건을 내가 인지를 해가지고 수사를 한 건데 그런데 이게 단순히 진술 번복 하나만 가지고 BI를 아예 소환하지도 않았다. 네. 조사하지 않았다. 이건 글쎄요. 수사기관의 일반적인 행태와는 조금은 어긋나는 의심스러운 상황인 것은 맞죠. 예. 그러니까 이 피해자 A씨, BI하고 대화를 나눴던 피해자 A씨만 조사를 하고 BI는 전혀 소환해서 조사를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근데 BI가 이 논란이 불거지자 그룹을 전격적으로 탈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속사인 YG는 곧바로 계약 해지를 했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이 과정을 보면 또 너무 좀 속전속결로 이루어져서 만약에 정말로 이 BI의 주장대로 이거를 만약에 물어만 보고 실제로 구입해서 뭐 복용하거나 이러질 않았다면 왜 이렇게까지 탈퇴를 하고 소속사에서도 계약 해지를 결정했을까?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그 YG 입장에서는 요즘 그 사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미리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아마 그 나가라고 건의를 했을 수도 있고요. 네. 또 그 당사자 담당도 일단은 잠시 언론이 조용해질 때까지 나는 잠깐 몸을 숨기자. 예.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 근데 여기서 잠깐 그 말씀드렸던 그 L이라는 마약에 대해서 잠깐 보충 설명을 하면요. 네. 이게 원래 1930년대 스위스에서 농약으로 개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농약으로 개발이 됐는데 이게 나중에 하다 보니까 네. 마약으로 해갖고 쓰게 돼 있는데요. 이게 그 마약으로 쓰지만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 알코올 중독의 치료제로 씁니다. 아, 예. 이유는 뭐냐면은
중독성 범죄가 아니고 한 번 쓰면은 중독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코올에 대해서 의존성을 대체하려는 약물로서 다른 나라는 쓰고 있는데 네. 환각 효과가 뭐 일반 코카인 같은 경우는 100배 정도 달하기 때문에 이거를 썼다는 건요. 엄청나게 많이 환각이나 아니면 환청에 시달릴 정도로 했을 것이다. 네. 근데 이게 시효가 한 1년 정도까지 거의 지속이 되기 때문에 네. 그때 마약 검사를 했다면은 좀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색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생각은 사실 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뭐 승리에 이어서 지금 양현석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비롯해서 뭐 YG 끊임없이 계속해서 구설이 오르고 있는데 이번 사건까지 이렇게 논란이 되면서 경찰의 유착과 관계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이 BI라는 사람이 마약으로 조사를 받아서 좀 처벌받아서 포털에 섰다, 뭐 구속된다. 네. 이러면 오히려 조금 비난이 덜 할 수 있어요. 그건 예. 왜 그러냐? 왜냐하면 사실은 소속사에서 저 가수들 마약하는 거 쫓아다니면서 감시할 수 없는 노릇이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는 의혹이 있는데 조사를 안 받고 나왔기 때문에 이거 YG에서 덮어준 거 아니야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네. 네티즌들이 제기하는 거고 일부 언론에서도 그런 취지 이제 보도가 어제 보니까 나갔다고 네. 해요. 왜냐하면 진술이 번복됐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슈퍼스타가 관련된 이 마약 사건을 경찰이 입건해서 조사도 안 하고 진술이 번복된 거 하나만으로 그냥 처리를 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 수사 관행과는 조금 어긋나 보이니까 결국 이제 YG가 개입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어제 일부 보도를 보니까 어떤 이 사건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 이거 일부 언론 보도의 내용입니다. 네. 이 A 씨 이제 경찰 조사받는 사람이 첫 번째 진술하고 나서 YG에서 연락이 와서 그 사람이 YG에 들어가서 양현석 대표를 만나서 뭐 얘기를 했고 YG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줘서 그 변호사와 함께 그 다음 조사에 동석을 해서 진술을 번복했다. 뭐 이런 류의 어떤 보도가 어제 있었던데 네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YG로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소속 가수가 마약을 해서 처벌받는 것보다 더 큰 비난과 법적 문제에 시달릴 수도 있는 거죠. 예. 그 말이 진실이라고 하면요. 그렇군요. 자, 이번에도 좀 어떻게 수사가 진행이 되는지 저희가 또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페이의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한국범죄학연구소 김주환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